최근 1루 송구 문제로 내야수 불가 판정을 받고 외야수 전향 이야기가 나오는 삼성의 어린 유망주 김지찬. 이 선수 보면 생각나는 기아 선수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김선빈. 김지찬과 김선빈 둘이 닮은 게 많죠. 일단 키가 비슷하다. 프로필상으로는 김선빈이 165, 김지찬이 163인데 의미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1cm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1도 없다. 타격 천재, 출루 천재다. 물론 김지찬은 김선빈이랑 커리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선빈 2008년 데뷔, 이제 프로 통산 16년차 시즌 앞두고 있고, 김지찬은 2020년에 데뷔해서 올해 프로 5년차 시즌을 준비하는 리그에서 가장 젊은 야수 중 하나예요. 통산 비율 스탯을 보면 김선빈 통산 3할 타율을 유지 중이고, 출루율 3할 7푼 5리에 우루크 102.6, 커리어 내내 센터라인 수비수, 유격수, 이루수로 오가면서 저 성적을 기록한다는 건 대단한 거고, 통산 장타율이 3할 7푼 5리, 홈런도 32개나 있네. 세간의 이미지와 달리 단순 똑딱이는 아니다. 타격에서는 약점이 없는,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선수다. 양현종만큼 팬덤 내 절대적인 신뢰는 못 받지만 저는 김선빈은 영구 결번감이라고 봐요. 김지찬은 아직 커리어 시작 단계 선수고 매년 모든 타격 스탯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우량주예요. 만약 코스피에 이런 실적 그래프 그리는 기업 있으면 재산 몰빵 가야 해. 비트코인이고 지랄이고 천재예요. 통산 타율 2할 7푼 1리, 출루율 3할 5푼 4리, 장타율 3할 1푼 2리에 우루크 85.6인데 지난 시즌 우루크 116.8을 쳤네요. 대단하네요. 참고로 지난 시즌 김선빈 우루크가 113. 이 정도 차이면 뭐 무시해도 좋은 차이지만 어쨌든 김선빈보다 더 나은 타격 생산성을 보였다. 김지찬이가 잠부상이 많다. 김선빈 젊었을 때 무지하게 다쳤습니다. 그때는 날렵했던 터라 도루도 많았고 플레이 스타일이 터프해. 그러니까 다치지. 몸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었어요. 또 막 타구에 얼굴 맞아서 안면 함몰 이런 경험도 있고 장기 결정이 많은 스타일이야. 오히려 나이 먹고 잠부상은 있어도 큰 부상은 잘 안 입게 됐어요. 김지찬도 신인 때 135경기 출장한 이후 매년 출장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센터라인 수비수라는 걸 감안해도 나이 생각하면 아직은 130경기 이상은 뛰어야 된다고 보는데 허리, 허벅지 이런저런 부상으로 출장수가 적은 건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다. 지금 나이는 관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또 오래 경기에 나오고 타석에 한 타석이라도 서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런 데서 오는 격차를 아쉬워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젊은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선수의 공통점, 수비 불안. 김선빈은 20대 때 계속된 팝플라이 미스로 한동안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어요. 덕분에 키스톤 파트너인 안치홍이 막 뜬공 장인이 됐죠. 막 치홍이가 유격수 자리까지 부지런히 뛰어와갖고 선빈이 대신 뜬공 잡아주고 그랬어. 덕분에 안치홍이 지금도 팝플라이 뜬공은 기가 막히게 잡아요. 대신에 김선빈은 좌우 수비 폭이 아주 좋은 특급 유격수였죠. 스텝이 좋고 또 화순고 때는 145km 던지는 강속구 투수 출신이어서 어깨가 기가 막혔다. 또 안치홍, 김선빈 얘들 꼬꼬마 키스톤 시절 기아 일루수 누구였어? 형점에 이분 최희석 메이자 출신. 이 양반이 크고 역대 일루수 중에 수비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몸이 실제로 보면 막 코디악 배워요. 알래스카 연안에서 그 가을에 연어 때 잡아먹는 기죽기죽하니까 막 젖같이 던져도 찰떡같이 다 잡아내. 안치홍, 김선빈이 굉장히 편안하게 손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천재성은 대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인 중에 고은 시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실수를 두려워해 대담함을 잇는다. 과연 그런 선수가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중함과 소심함은 다르다고 보는데 팀워크가 뭐냐? 동료의 대범함을 지켜주는 게 팀워크다. 안타 치고 세레모니 하고 홈런 치고 와서 서로 얼싸 안고. 아니 잘할 때 으쌰으쌰는 누가 못해. 홈런 치고 들어왔는데 더가웃 분위기가 적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회인 야구 용병 경기 가면 다 모르는 아저씨들끼리 와갖고 팀워크 같은 건 1도 없어요. 다 자기 타격하고 수비 연습하러 온 거지 딱히 우리 팀으로 이겨야겠다 이런 건 없잖아. 지들 차례 아니면 막 다 떠가면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 그런 사회인 야구 연습 시합에서도 같은 팀에서 홈런 나오면 핸드폰 게임 하다가도 이 아저씨 좀 친해 칭찬해주고 하이파이브 다 해준다고. 최희섭이 타격에서는 사실 크보에서 뚜렷한 족적은 못 남겼지만 적어도 수비에서는 자유의 점해상 역할로 어린 내야수들의 든든한 큰형 역할을 해줬다. 그 그늘 속에서 선빈이랑 치용이가 리그 정상급 키스톤으로 성장했다. 이건 전 팩트라고 봅니다. 프로야구에서 팀워크란 동료의 실책이 경기의 패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진짜 팀워크예요. 옛날 혜태가 이런 게 좋았지. 조지고 패고 이런 건 막 적 같아도 누가 실책하고 미스해도 고인물 썩은 물들이 해준다라는 믿음 같은 게 있는 팀이었거든요. 반대로 막 다 경험도 미천한데 팀 일루수가 맨날 공이나 흘리고 이랬으면 불안해서 수비하겠냐고. 실수할까봐 막 다 소심해지지. 실수를 두려워하면 대범한 챌린지가 안 돼요. 자, 김지찬은 루키 시절에도 유격수로 나왔다가 2년차부터는 이루수로 옮겼어요. 필딩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이 선수가 애초에 송구에 자신이 없었어.
와, 그런데 유격수에서 2루로 옮겼는데 2루에서도 송구가 안 되는 거야.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제 1루 송구 문제가 불거지면서 삼성 라이온즈 내부뿐만 아니라 KBO 팬덤 전체로 김지찬의 이 송구 문제가 확산됐고, 올해 연습 경기에서도 이 약점이 노출돼 시범 경기부터는 지금 중견수 김지찬은 시험 중이에요. 삼성은 내외야 전부 리빌딩 중인 팀이죠. 지난해 100경기 이상 소화한 야수 중에 우르크 100, 그러니까 리그 평균 이상을 기록한 야수가 구자욱, 강민호, 피렐라, 그리고 김성윤, 이렇게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참고로 김성윤은 272타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지찬이 99경기를 뛰면서 116.8을 기록했어요. 우르크. 대신에 이제 긁어볼 자원들의 선장세가 눈에 띄는 시즌이었는데, 유격수 이재현이 91.8을 치면서 공수에서 기대감을 갖겠는데 어깨 부상으로 이번 시즌 초반에 만나기 어렵게 돼 아쉽고요. 중견수 김현준이 우르크 87.1을 기록했는데, 고졸 3년차 중견수가 타율 2할 7푼 5리, 출루율 4말 4푼 6리, 우르크 87.1이면 아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괜찮다라고 말하기엔 충분한 기록이고, 이 선수가 2022년 기록은 더 좋았어요. 타율은 2할 7푼 5리로 뭐 지난해랑 같지만 출루율이 무려 3할 6푼 5리야. 와, 이 타출갭이 몇이요. 성구안이 상당히 괜찮았네요. 2022년은 우르크 105.5. 와, 리그 평균은 넘는 기록이었고, 중견수 출장하면서 저 정도 타격 생산성이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FA 50억입니다. 물론 클래스를 최소 5년은 유지해야겠지만 가치가 있는 야수 유망주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번 시즌 외야 구성을 구자욱, 김현준, 김성윤 3명으로 기획했었죠. 근데 김지찬의 송구 문제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중견수 김지찬 카드를 생각하면서 플랜이 다 꼬였어요. 구자욱을 제외하면 냉정하게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프로에서 확실한 족적이 없는 그냥 원석들이고, 그 중에서 김지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보여준 게 제일 많은 선수야. 타격 생산성은 가볍게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다. 삼성의 선택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연습 경기는 물론이고 시범 경기에서도 지금 팀 전체적으로 방망이가 시원하게 터지지 않고 있고, 기대했던 선수들의 성장세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에 38살이 된 오제일이는 2021년 삼성 유니폼을 입은 이후 매년 타격 생산성이 하락하더니 지난해에는 우르크 82.4로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까지 왔습니다. 과연 올해 얼마만큼 리바운드 해줄지가 관건인데, 내야도 지금 구멍이 많은 상황에서 외야 교통정리 문제도 생겼어요. 사실상 구자욱 한 명이 삼성 타격의 절반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대체 불가한 자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삼성의 타격을 보면 김지찬만한 야수를 벤치로 보내기 어려워요. 그럼 송구 불안을 차치하더라도 이루수로 쓸 거냐? 이거 이미 망한 테스트다 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1루 송구가 불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김지찬은 병살률도 리그에서 가장 낮은 선수야.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내야 수비가 안 좋아. 어떻게 다른 말로 포장할 수가 없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에서는 약점을 개선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쪽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어중간한 육각형 플레이어를 만들기보다는 어느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강점이 확실한 컨셉트가 선수 개인에게나 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고종욱 같은 선수에게 하루에 김성근식, 지오펑고, 주구장창 밖에서 수비 능력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티배팅, 라이브 배팅에 몰빵해갖고 클러치 때 대타 자원으로 출장시키는 게 100배 낫다니까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 해 144경기를 소화하는 야구 경기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 그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그 선수의 강점과 약점이 귀신같이 평균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고스란히 데이터화 된다. 약발은 길게 가지 못한다. NBA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NBA 슈퍼스타 플레이어 중에 제임스 하든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털보 수염의 아이콘인 선수죠. 이 선수가 전성기에 들어설 무렵 득점력이나 패스는 이미 NBA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유독 사이드 스텝이 약해 수비에 대한 비난 비판을 엄청 받습니다. 선수 본인도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지 팀의 새로 부임한 명장 마이크 디앤토니 감독을 찾아가 감독님, 모두가 제 수비력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죠? 하고 질문하니까 마이크 디앤토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뭐 그런 걸 걱정하나, 2점 주고 자네가 3점 더 넣으면 되지 라는 답변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하든은 마이크 디앤토니와 함께 하면서 커리어 전성기를 보냈고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하는 등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성장했죠. 좌든 우든 코너 한 자리에 구자욱 받고 중견수 자리에 김지찬, 김성윤과 김현준이 나머지 코너 외 한 자리 두고 경쟁하는 게 현재 삼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플랜에 속해 있던 선수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김지찬은 그만큼 동료들에게 미안하겠죠. 근데 프로라는 게, 경쟁이라는 게 원래 적 같은 겁니다. 진짜 억울하면 김지찬보다 방망이를 더 잘 쳐야 돼.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이제 막 포텐셜을 보인 어린 선수들에게 감정이입하면 마음이 참 복잡하고 그래요.
내가 만약 저 입장이라면 진짜 라커룸에 불사지르고 싶지. 근데 김지찬도 자기가 송구를 그렇게 못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게 참 멘탈적인 부분이라 답도 없습니다. 입스 때문에 내야수 그만둔 선수가 진짜 4열 정도 안자번으로 잠실야구장 2바퀴 반이죠. 천하에 이 정도 극복 못하고 외야 보낸 게 저 입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다음 주면 개막인데요. 뭐 오늘 또 기아가 두산에게 개 털렸어요. 이렇게 털린 날 기아 콘텐츠 해봐야 노딱 붙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 해봤습니다. 봄은 긍정의 계절이어야 한다. 까기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계절이고 본격적으로 까는 건데 여름부터 K수도 속에서 참기 힘들죠. 김지찬이 송구 실책 문제로 결국 외야로 포지션을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대 때 김선빈이 기아 팬덤 내에서 마주했던 많은 비난 비판들이 생각났어요. 저런 땅꼬마가 주전 선수로 뛰는 팀이 어떻게 우승을 하냐, 야구는 사이즈다, 벌써 여기저기 부상당하고 야구 오래 하기 힘들다. 특히 넥센이 막 여기저기 선수 박앤셀 할 때 기아도 강정호 사회화 한다고 막 난리 치면서 그때 김선빈 주가가 가장 떡락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실력으로 다 발라버렸죠. 2017년 우승도 했고 골든글러브도 받고 FA도 2차례나 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선빈이 충분히 타이거즈 영구 결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라인 수비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통산 타율 3할을 수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김지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로서 작은 사이즈 누가 보더라도 핸디캡입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프로 드래프트 됐죠. 삼성 라이온즈 주전 야수로 지난 4년을 보냈어요. 국가대표팀의 인원으로 금메달도 목에 거는 등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반대로 수비 이슈로 지금 같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프로 생활하면서 계속 본인에 대한 편견 혹은 팩트 섞인 의문과 마주하게 될 텐데 프로는 결국 실력으로 아가리 낚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다른 젊은 야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성윤, 김현준, 이재현, 김영웅, 삼성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 힘든 리빌딩 과정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 칭하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비난할 겁니다. 특히 이럴 때 유망주들은 탑팀 선수들과 비교되면서 이제 노답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본인의 야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언더독의 현실 참 춥죠. 그러나 그걸 극복했을 때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그 스토리를 함께 공유한 팬들은 이제 그 선수가 은퇴할까지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한결같이 응원하면서 선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게 스포츠의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1 스트라이크, 좋아요 2 스트라이크, 댓글 참여 삼진아웃!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